지금 일본은 러시아를 미치도록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러움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전한 한 문장으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확산 중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 구조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 전쟁을 먼저 시작한 나라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결과적으론 무력을 통해 획득한 영토 일부를 준 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 그리곤 지지부진해진 전장의 상황, 그 가운데 트럼프가 등장해 내가 조정하겠다,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협상의 큰 흐름을 보면 러시아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외신들의 분석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즉, 침공을 감행한 나라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협상 구도상 더 유리해 보이는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이 기묘한 현실주의의 단면. 그렇다면 왜 전후 해외 파병조차 금지된 일본이 국제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러시아를 나쁜 나라가 아닌 부러운 모델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일본 내부의 깊은 경제 현실, 그리고 세대 간의 극심한 격차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일본을 이끄는 60에서 70대 엘리트들은 어릴 때부터 6.25 전쟁 특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폐허가 된 일본 제조업이 미군의 군수 조달을 통해 단 몇 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경험. 그 경험이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출발점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현재의 20에서 40대 일본 세대에게는 그 황금기를 단 한순간도 경험하진 못한 단순한 역사로만 남아있었죠. 오히려 이들은 임금 정체, 비정규직 확대, 주거난, 기회 축소라는 잃어버린 30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가 겪은 경제 기적은 지금 세대에게는 신화이자 전설일 뿐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 러시아가 보여준 일시적 군수경제 버티기 장면은 한국 전쟁 당시의 전쟁 특수를 기억하는 일본 우익 세력에게 왜곡된 희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수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전쟁은 안 나도 된다. 준비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방위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다. 이 현실의 장면은 정전 이후 80년이 지속되어 온 실질적 무력 분쟁이 금지된 일본 우익 정치 세력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힘만 있으면 규칙을 무시해도 된다. 패권국과 손만 잡으면 침공해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논리를 가장 깊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일본입니다. 정전 이후 힘의 논리에 의해 겉으로는 규칙과 법치를 말하던 일본이 지금은 러시아의 체제 탄력성을 미치도록 질투하는 기묘한 상황. 이에 따라 최근 일본 내부 문건 분석에서는 러시아처럼 장기전을 버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극단적 표현이 등장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 사회 변화의 속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선 장기 침체와 세대 간 박탈감, 그리고 우경화된 여론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일본이 지금 러시아의 모델을 어떤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나라의 경제, 안보 전략 속에 슬며시 이식하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한 시도가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다시 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현재 시작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와 일본 국책연구기관 일부 자료에서는 이미 방위산업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 문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에 전후 처음으로 완제품 무기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스스로 금기시했던 영역을 일본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흐름은 일본의 구조적 경제 문제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실질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젊은 세대의 소비력은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심지어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의 양과 질마저 떨어질 정도로 실물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제도약 도전 실패, 배터리, 전기차, AI, 로봇 분야에서마저도 한국, 중국, 미국에게 동시에 밀리는 산업구조. 내수는 고령화로 얼어붙고 기존 주력 제조업은 기술 격차가 벌어지며 흔들립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일본 엘리트들이 꺼낸 마지막 카드가 바로 군수산업인 거죠. 여기에 러시아의 군수경제 모델은 일본 우익에게 또다시 강력한 자극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정보 통제로 언론과 야당을 억누르고 경제를 군수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수공장 무기 수출은 오히려 화랑을 보였죠. 이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본 일본 우익에게는 이 모든 장면이 지나칠 만큼 매력적으로 비칩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왜 우리는 헌법 구조에 묶여 있어야 하지? 왜 우리는 공격형 군대도 없고 핵도 없지? 이 질문들이 이젠 일본 내부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중국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위험관리라는 한마디 단어로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그 건말 뒤에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지금 중국을 둘러싼 군사적 포위망을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이죠. 일본 요코스카, 사세보에서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정비 보급 능력이 조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EDCA 기지를 4곳 추가 확보했고 호주에서는 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 전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과는 북한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실시간 미사일 경보 체계를 구축했지만 이 시스템의 절반 이상은 중국 전략미사일 추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여가는 정교한 전략적 포위망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주목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대통령이 누구든 중국 견제 전략만큼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즉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본질적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은 또 다른 시그널을 확보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달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쪽 전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군비 확장만큼은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 인식은 결과론적으로 일본 우익 사회에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대만 해협은 일본에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당면한 핵심 과제입니다. 대만 해협은 세계 반도체 해상 수송의 절대 관문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면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합니다. 즉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유사시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자 군사대국화의 결정적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내부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전수방위, 비핵 3원칙, 전후 일본을 규정하던 기둥들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의 여론 또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안보 강화에 찬성하지만 청년층은 경제가 더 급하다.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리스크라는 반대 여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익 정치 세력의 결집력이 강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실정이죠.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국의 대중전략, 중국의 군비 경쟁, 대만 해협이 긴장,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 5요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동아시아는 30년 만에 가장 큰 전략적 변화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경제안보의 반등을 군사증강으로 찾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군사경제국가로 완전히 전환해 러시아식 장기전 체제를 부분적으로 모방하는 길. 이 경우 일본의 군사력은 더 커지지만 동아시아 긴장은 극도로 올라가겠죠. 다른 경우로는 전후 체제의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 기술 중심 국가로 되돌아가는 길. 하지만 일본의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 길을 선택할 정치적 동력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젠 갈림길에 선 일본. 그들의 반복되는 실수는 과거를 돌아보는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으면 미래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불변의 진실. 일본은 지금 어떤 미래를 선택하려 하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